물리 온라인 스터디 6회 시작합니다. 뭔지, 예, 또 약간 시간을 못 맞췄습니다. 예. 자, 그래도 질문 것들이 있으니까 질문에 맞춰서 오늘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양식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점점 조금씩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원래는 실시간 온라인 스터디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시간을 못 맞춘 이유도 있는 것 같고, 학생들이 질문 올려놓고 굳이 실시간으로 올라와야 되느냐, 뭐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실시간으로 하게 되면 그 현장에서 질문을 하는 그런 게 좋은 거죠. 뭐 그렇지 않으려면 뭐 굳이 실시간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질문을 직접 물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시간에 참여하시면 되고, 아니면은 rpscience.com이나 mdmpco.kr에 들어가서 저한테 질문 남길 수 있는 곳에 들어가서 질문하시면 뭐 제가 대답을 해드리는 게 더 낫겠죠. 자,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첫 번째 질문은 rpscience.com에 자연과 과학에서 공부하시는 분이 담긴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 그에 대해서 답을 하겠습니다. 우선 파동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교재가 약간 애매하게 돼 있다라고 하시는데 뭐 맞습니다. 교재도 약간 애매하게 돼 있는데 그 설명을 제가 제대로 한 것 같은데 보조선 1, 보조선 2, 즉 16장, 17장 넘어가는 쪽이죠. 그 파동의 종류 나오는 파동의 종류. 이게 별로 안 좋군요. 야, 종류 나오는 부분에서 횡파, 종파 이 구분하는 것. 횡파라는 거는 진행하는 방향에 의해서 수직으로 진동을 하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그려주면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건데 이런 식 진행 말고 진행하는 방향에서 이렇게 같은 방향을 진행해서 촘촘해졌다가 느슨해졌다가 촘촘해졌다가 느슨해졌다 해서 밀소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걸 말합니다. 자, 이때 우선 횡파 형태로 놔두고 매질의 운동하는 방향을 한번 봐요. 그러면 진행하는 방향에 대해서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이렇게 변이를 설정합니다. 그럼 그 순간만 나오고 조만간에 얘들이 이런 식으로 앞서간다. 이렇게 진행한다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진행한다고 쳤을 때 각각의 요 지점에서 이렇게 진행할 거를 얘기하면 요 지점에서 SVA가 어느 방향으로 최대 제속했냐 하면은 보이는 대로 하면 되죠. 0, 0, 0, 0 위쪽을 최대, 쪽을 최대, 위쪽을 최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얘가 딱 정해지면 하고 똑같은 지점에서 0, 0, 0, 0 반대 방향 최대. 그 다음에 이 지점이 0, 0, 0이 되면서 이제 여기 최대인데 그것 때문에 조금 이후에 파형해놓고 얘들은 좀 있으면 이렇게 내려가더라 해서 이쪽으로 최대, 이쪽으로 최대 이렇게 최대 최소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가더라 하면 얘들은 내려가겠네, 얘들은 조만간에 올라가겠네, 내려가겠네. 요거를 번갈아 가면서 진행한다. 요거를 첫 번째 보조선을 가지고 구합니다. 뭐예요? 요 V예요. 그래서 파가 이렇게 조금 이동을 한다고 치면 그 지점에 대한 속력의 최대 최소는 S가 0인 곳은 맞는데 그 순간 안 보이죠. 그래서 오른쪽 간다면은 밑으로 최대. 이게 만약에 파가 왼쪽으로 간다 치면 얘들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위로 최대. 그래서 위쪽이냐 아래쪽이냐 어느 쪽이냐 따질 때 첫 번째 보조선 좀 이후에 파형을 그린다. 를 가지고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뭐 어떻게? 바뀌네. 이게 더 낫네.
자,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고, 그럼 그 다음 지점이 뭐냐라고 보면, 이제, 횡파로 그랬다고 치고, 횡파라고 하는데, 이제 종파인데, 횡파처럼 바꿨다라고 치면, 좀 이후에 파형을 그려서 SVA의 최대 최소를 다 구했어요. 그때 이제 횡파에서는 없는데 종파 있는 게, 요렇게 횡파처럼 표현한 종파다라고 치면, 이게 앞으로 나가는 쪽이었다라고 하면 이 지점 전부 다 앞으로 이동한 거고 뒤로 이동한 거고 앞으로 이동한 거다라고 해서 방향을 표시를 하는 거죠. 책에 설명되어 있는 것이 달라진 이유가 이렇게 다양한 예를 한번 더 들어본 겁니다. 앞으로 나간다면 이렇게 나온 거고 만약에 얘들이 이렇게 똑같이 돼 있는데 뒤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치면 얘들은 뒤로 최대, 앞으로 최대, 뒤로 최대라는 겁니다. 진행하는 방향으로 이동한 게 위쪽으로 표현이 된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뒤로 이렇게 되시면 여기는 윌, 여기는 소다라고 얘기한 거죠. 여기는 뒤로 앞으로 여기니까 여기가 윌이고 여기가 소가 되겠죠. 자, 이렇게 같은 모양이라 하더라도 진행한 방향이 달라지면은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전부 다 다르게 설명해 놓은 거고 다양하게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하면 고소선 1은 그 순간의 파형에서 어디로 이동했느냐, 앞으로냐, 뒤로냐 해서 그 좀 이후의 파형을 그려가지고 후위의 최대 최소 방향을 설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들은 밀도를 그렸을 때 앞으로 이동했느냐, 뒤로 이동했느냐를 화살표를 그려서 밀 지점을 잡는 건데 위쪽 방향이 파의 진행 방향과 같은 거예요. 그럼 아래쪽은 그 반대겠죠. 그거 가지고 밀도를 체크합니다. 자, 이거는 자주 나오는 질문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 나오면 아주 애매한 그런 지점들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보고 나면은 문제 형식이 똑같으니까 괜찮은데 그게 아니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자, 뭐 그런 지점을 질문하셨으니까 첫 번째 질문으로 요 지점을 대답을 해야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질문이 등장했는데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수업 시간 한거 중에서 열역학 문제에서 PV, TS 그래프의 둘러싸인 면적이 왜 1로 같은 건지 폐곡선을 그렸을 경우에는 TS 그래프의 면적은 항상 더블인가 아니면 카르노일 때인가 그 다음에 강체 평행축 정리 두 가지 질문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전력학. 자, 질문 들어오면 바로바로 대답해주는 그런 온라인 스터디입니다. 자, 실시간 온라인 스터디를 듣고 있으면 참 좋은데 많지 않죠? 음, 자, 우선 연력학에서요. 두 가지 질문입니다. 하나는 PV 그래프에서 그냥 면적과 그것이 둘러싸여 있는 면적의 차이죠. 똑같은 PV라고 칩시다. PV에서 의미가 P 델타 V로 구해보면 얘들은 W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그 면적은 W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이 면적은 W죠. 자, 그럼 이렇게 놓으면 그냥 W. 이 길을 따라가면서 기체가 하는 일에 해당하는 그 면적. 그 다음에 이렇게 둘러치면은 나가면서 하는 일, W 중에서 플러스 값, 들어오면서 받는 일, 마이너스 값. 그래서 W 플러스와 W 마이너스 차이에 해당하니까 이건 W예요. 왜요? 플러스 값과 마이너스 값의 차이. 그죠? 그러면 또 하나의 그래프가 등장합니다. TS. 이제 TDS로 가면 얘들은 DQ가 해서 출발 열이에요. 얘들은 무조건 열입니다. 이 면적도 열, 이 면적도 열입니다. 근데 이 면적은 이 길을 따라가면서 기체가 받아들이는 열, 혹은 내놓는 열, 여기서 받아들이는 거죠, 나가니까. 여기는 Q 플러스 흡열과 Q 마이너스, 아이고, 마이너스 두 개의 차이예요. 그래서 이 놈은 이 열과 이 열의 차이에 해당하는 열인데, 그죠? 그 사이에 출발한 건데, 보통 이 Q라는 게 내부 에너지와 일의 합으로 돼 있어서, 일은 그냥 W와 델타 U로 돼 있으니까, 일로 돼서는 그냥 해석이 안 되는데, Q 안에 이렇게 구성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썼지만 계산을 해보면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 오니까 델타 U는 빵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요소들을 세밀하게 표시를 해주면 이 부분은 사라지고 얘만 남는다 해서 여기는 Q, W가 되는 거죠. 이거는 Q 플러스와 Q 마이너스 차이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죠? 음. 자, 그래서 PV 그래프는 그냥 W다라고 하면 해석이 뭐 여지가 거의 없는데 TS 그래프는 Q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Q가 되면은 얘는 Q라 해도 되지만 W라 해도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Q들 중에서 이제 아예 이 부분이 없는 Q가 있는 거죠. 이것만 돼 있는 거. 그럼 이건 뭐예요? 모든 열이 다 일로만 바뀌는 등원이죠. 그럼 등원이 됐다면 이 그래프 TS 그래프에서도 이 박스의 면적 이 W이긴 한데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게 등원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면적을 따지면 다 Q긴 한데 이게도 Q긴 한데 등원이니까 Q는 그냥 W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케이스에 등원 케이스일 때만 넓이 자체가 그냥 2다 해도 상관이 없더라는 겁니다. 자, W나 델타 U라고 했으면은 뭐 이런 여지가 없어요. 그냥 하나만 하면 되는데 Q는 안에 두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 되지만 그 안에 있는 거죠. 세밀하게 더 따져볼 수 있더라라고 해서 일반적인 Q인데 등원인 요런 그래프일 때는 Q를 안 하고 W라 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 TS 그래프에서 박스로 되어 있는 거는 이때 이 전체의 Q 혹은 W 둘 다 되죠. 그 다음에 이 밑에 Q 또는 W 해서 얘들은 Q 또는 W 둘 다니까 어차피 W예요. 그래서 어느 폐곡선을 그리더라도 폐곡선은 전부 다 W다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가로 넣을 때도 당연히 되는 거죠. 그래서 가로 넣을 때만 성립하는 거는 효율을 구하는 T1분의 T1-T2라는 요 공식. 원래는 열 에너지로 써야 되지만 온도만 가지고 효율을 구하는 그것만 카르노 열기가해서 그것만 카르노 순환일 때만 성립하는 그런 거죠. 자,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강체가 나옵니다. 평행 축정리. 실시간으로 돌려나?
이 부분 스터디를 참고할 것 같으면 들어와서 설명하는 게 낫겠네요. 좀 이따 하고. 그러면 요거 말고 가장 기본 되는 거, 이건 좀 이따가 선생님 들어오면 하고요. 공식. 공식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공식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개념 관련된 공식이 있고, 그 다음에 값을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S, 이동원리. 역학에서 나온 S라고 하면은 SVATFM 할 때 그 S요. 그럼 이거는 그냥 개념으로 따지면은 VT라 하면 되죠. 네? V는 T분의 S라고 해놓고 이렇게 바꾸면 되니까. 근데 그거를 이거는 뭐 등속도일 때 정의이기도 하고 그냥 개념이라고 하도 되면 S는 등과 속도일 때는 이건 등속도일 때인데 2분의 1 AT의 제곱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모든 개념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기본 개념상 두 개를 곱한 거다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가속도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등 가속도에서 가속도 운동에서 S를 구하는 그런 값을 구하는 공식이지요. 다 쓰는 게 아니고 이건 등 가속도에만 쓰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얘들은 개념 공식이기도 하고 등 속도일 때 값을 구하는 공식이다라고 해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V는 T를 곱해주면은 S가 나온다. 그러니까 V가 그러면은 일정하면 그냥 나오지만 일정하지 않으면 이게 아니라 적분을 해도 된다. V를 시간을 나타내놓고 그걸 적분을 쫙 해버리면 그게 일반적인 S다. 이게 값을 구하는 공식이에요. 그냥 두 개를 곱하면 S인데 실전적으로 바뀌면 V를 시간에 대한 걸 만들어 놓고 적분해라 하면은 이제 이게 값을 구하는 공식이 되는 거죠. 자, 대표적인 게 힘이 힘이 안 들어와. 자, 이게 실시간으로 답을 받을 수가 없군요. 핸드폰으로 들어오면은 답을 해야 방송을 좀 헤맵니다. 만약에 질문을 하고 싶으면은 참가 의사를 밝히시면은 제가 참가하게 하고 아니면 그냥 강제적으로 듣겠으면은 그냥 놔두셔도 돼요. 자, 다시 좀 더 하면 자, 힘이 만약에 일정하다면 힘이 일정하다면 힘 곱하기 거리 해서 에너지가 됩니다. 힘이 일정하다면 그냥 곱하면 되죠. 근데 만약에 일정하지 않다면 개념을 이제 값을 구하는 걸로 정확하게 쓰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힘 곱하기 거리라는 원래 개념은 힘에 적분한다는 겁니다. 왜? 일정하지 않으니까. 즉, 이게 개념이기도 하고 값을 구하는 것은 보통 힘이 거리에 대해서 일정할 때 이 면적을 구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념상 이 두 개를 그냥 곱한다라고 해서 에너지가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일정하다면 면적이 박스니까 그냥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일정하지 않다면 일정하지 않다면 이 면적을 구해야 되는데 이 면적을 구하는 방법은 곱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힘이 거리에 대해서 달라지는 탄성력인 경우 그냥 여기다가 거리를 곱해서 W 해서 얘들은 K의 X의 제곱이다 하면은 틀리는 겁니다. 왜? 힘 곱하기 거리에서 에너지가 나온다라는 거는 일반적인 개념 공식이고 그 개념 공식을 가지고 바로 값을 구할 수 있는 건 얘들이 일정할 때라고 했죠. 근데 이게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거리에 대해서 비례하는 거니까 얘들을 가지고 값을 구하는 거로 따지려면은
적분을 해야 돼요. 항상. 적분이라는 건 이렇게 커브로 되어 있는 거니까 요 경우는 그 정도는 아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적을 구하면 돼요. x. 그럼 x일 때 y 값이 kx이고 삼각형의 넓이니까 요 경우는 2분의 1 kx의 제곱이다 라고 써야 되는 거죠. 이걸 가지고 질문한 게 요 기출문제가 됐습니다. v는 bx의 제곱. 자, 이게 일정하지 않아요. 제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위치 에너지는 이라고 하면은 이 qx의 제곱이고 이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는 힘 곱하기 거리니까 적분이에요. 그럼 힘은 이를 미분을 한 거지요. 값으로 넘어가면 항상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왜? 얘가 일정한 경우에서만 아까 그 고해념 공식이 성립이 되고 일정하지 않으면 항상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하나로 합치기 위해서 모든 개념은 적분 미분으로 설명해야 되지만 그럼 우리가 직관이 안 생기니까 제가 설정한 것처럼 개념을 구하는 공식과 값을 구하는 공식을 따로 설정해 놓고 개념은 그냥 단위로만 봅니다. 미터 퍼 세크에다가 세크를 곱하면 미터가 되겠죠. 그래서 개념으로만 보면 단위의 흐름을 볼 수가 있어서 차원 비교가 가능해요. 그래서 그건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것 단위라도 앞에 2분의 1이 붙냐 안 붙냐 하나냐 두 개냐 이 항목이 두 개예요. 그러면은 그냥 밑으로 된다 라는 걸 그 경우에 맞춰서 구하는 거. 그래서 이제 값을 구하는 공식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여기 넣으면은 이거기 때문에 그냥 힘은 얘들을 미분하는 것. 2분의 1 bqx라고 해야 되고 여기서 요 앞에 있는 전체가 이게 k다라고 설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경우는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변하는 거라서 미분을 써야 되는 거고 근데 요 케이스는 우리가 거의 외우고 있는 거죠. 2분의 1 bqx라고 해놓고 그냥 kx다. 모든 힘은 단진동할 때 힘은 kx 형태고 아니면 단진동하는 에너지가 무슨 형태여야 돼요? 2분의 1 kx의 제곱이다라는 형태로 돼야 되니까 얘들은 k가 2bq, 2qb다 라고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뭐 그 정도 설명도 하고 그 다음에 윤 선생이 아까 설명했던 거 다시 합니다. 이 본인이 들어오려고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들어올 거면은 아이디를 줘야 되는데 그걸 아이디를 보내놓으면 제가 참가시켜 준다고 했죠. 예, 구글 아이디를 주면 제가 방송에 참가할 수 있게 드리겠습니다. 방송 보고 있는 거 맞아요? 자, 여튼 방송을 볼 테니까 질문을 하려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갑니다. 자, 질문이 뭐였냐면 평행축 정리, 강체의 평행축 정리. 네, 그럼 보세요. 그죠? 음. 자, 뭐 질문할 수 있으면 그러면 댓글로 다세요. 여기 말고 그 구글 거기에 Q&A 키우면은 뜨잖아요. Q&A 없나? 그 Q&A에다가 해주세요. 내가 좀 더 보기 편하니까. 방송하다가 이러면은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힘들어요. 자, 그래서 방송에 참여하시면서 질문하실 분들은 말을 해도 되고 아니면 질문을 해도 됩니다. 한번 거기다 한번 해보세요. 실시간 되나? 라는 말이라도.
그 유튜브의 그 지금 브로드캐스트 오른쪽에 보면은 Q&A가 있어요. 그래서 그 Q&A 클릭을 하고 거기다 질문을 딱 입력을 하면 저한테 보입니다. 자, 그거 가지고 대화를 하도록 하고 마이크 없는 분들은 그렇게 필담을 하면 되겠죠. 자, 평행축 정리라는 거는 강체에서 나옵니다. 자, 강체 이상한 모양이에요. 그럼 여기에 센터 오브 매스 질량 중심이 있다고 치면 여기에 축이 딱 있는 상태에서 얘들이 회전을 합니다. 뱅글뱅글 돌겠죠. 그때 I가 나옵니다. 이 I는 모양 그리고 축의 위치에 따라 다 달라지는데 센터 매스에 있는 거다라고 해서 주는 거죠. 만약에 주지 않고 우리 보고 구하라 라고 한다면 얘들은 아주 작은 질량의 그 위치에 설정해 놓고 다 적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설명한 거는 이 막대기 형태의 강제였죠. 그래서 센터 오브 매스를 이렇게 설정한다면 요 전체 길이가 L, 그럼 반쪽이 2분의 L 해서 dmx의 제곱을 0에서 2분의 L까지 적분해놓고 2배를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i가 나오는데 i는 2배라고 했는데 dm 아주 그 작은 요 구간 델타 x라는 요 길이 요 폭입니다. 폭을 갖다 놓고 그만큼의 질량을 갖다 놓는 거니까 밀도 전체 질량에 대한 단위 길이당 전체 질량에다가 그만큼의 길이 하면은 고질량 제곱 요거 나오죠. 그럼 다시 하면은 L분의 M 3분의 1 X에 3승해서 0에서 2분의 L까지 쫙 집어넣으면 이게 12분의 1 ml 제곱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 말고 그런 케이스 말고 평행하게 축을 이동시켜 버린 거예요. 이만큼을 X라고 칩시다. R이라고 할까요? R에 상관없고 거리 R 반지름 이만큼이다 라고 하면 이 축을 돌리면 얘들이 이렇게 돌 텐데 이 도는 거는 이 막대기 모양을 한번 보면 자, 잘 보세요. 여기 센터 매스를 중심으로 돌리면은 그냥 회전을 합니다. 그렇게. 근데 다른 지점을 한 점을 잡아놓고 거기서부터 평행축 다른 쪽에 평행하게 이동한 요 축을 잡아놓고 회전을 시키면 이렇게 돌아요. 이 도는 모습을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어차피 돌게 되니까 얘들이 축을 중심으로 보면은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뱅글뱅글 돌죠. 한 바퀴 돌면 요 임의의 지점을 축을 가지고 하더라도 센터 매스의 축을 중심 도는 것은 항상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도 받고 그 다음에 센터 매스가 돈다라고 했으니까 얘들은 회전축 하나, 회전 운동 하나, 그 다음에 그 지점에 대한 센터 매스니까 한 질점이죠. 하면 얘 질점 혼자 그냥 뱅글뱅글 돈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잘 보세요. 센터 매스의 바깥쪽에서 이 물체를 회전시키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센터 매스에다가 축을 잡아놓고 혼자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돌리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센터 매스가 지금 이 바깥쪽에 있으니까 축에 대해서 센터 매스가 도는 거로 하나. 이 둘을 합치면 임의의 지점, 즉 질량 중심이 아닌 다른 지점에다가 축을 두고 이 물체를 회전시키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다시요. 이 점을 중심으로 회전시키면은 이렇게 돌 텐데, 이렇게 될 텐데 이 말은 이 점을 중심으로 회전 운동한다는 그대로 있고 축으로부터 질량이 여기에 다 모여 있는 거다. 센터 매스가 모든 질량이 거기 모여 있는 거니까 축으로부터 이 지점이 다 모여 있는 거다 해서 그 질점만 회전시키자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뭐 엄밀하게 말하면 이렇게 고민 안 하고 이미 지점이 있으면 이 점으로부터 이 모든 지점들의 회전을 구하면 돼요. 소리한 것처럼 그냥 이 지점에서 이 지점까지 거리 x를 해놓고 0에서 L까지 아까처럼 0에서 2분의 1까지 하지 말고 이 부분은 그냥 아주 작은 걸 적분을 하는데 0에서 L까지 그냥 적분하면 됩니다. 근데 그걸 바꿔서 요거 혼자 도는 거에다가 질점을 반지름 R 떨어뜨려 놓은 지점에서 회전시킨다라고 하면 이건 MR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하지만 하려면은 그냥 센터 매스에다가 돌리고 그럼 그거는 그냥 질점하고 요거는 다르지만은 회전 운동 똑같이 먹었어요. 그럼 그 다음은 그냥 질점 혼자, 질량 중심 혼자서 회전하는 것처럼 해도 되겠네 해서 이렇게 계산할 걸 이렇게 바꿔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해보면 3분의 1이 나오고
이거는 12분의 1 ml 제곱인데 얘들은 m에다가 2분의 L의 제곱인 거죠. 질량 중심의 위치가 그만큼이니까. 그럼 얘들은 4분의 1. 그래서 숫자만 보면 1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해서 12분의 3, 1. 4 해서 3분의 1이 나오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계산해도 되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질량 중심이 아닌 것을 축으로, 질량 중심이 아닌 것을 축으로 회전을 시키는 것은 질량 중심을 회전시키는 거에다가 그냥 그 질점이, 원래 질량 중심이 여기 있으니까 혼자 하면은 여기 없었는데, 여기 이탈해서, 중심에서 멀어져서 도는 거니까, 그런 운동이 하나 더 첨가된 운동을 새롭게 이해를 하면, 여기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접근하면 이렇게 나온 거고, 요 지점은 그 일반적으로 주는 것에서 단순한 계산식 더 들어갔다 해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음. 자, 그래서 오늘 한 4개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했는데, 시간 후딱 가네요. 조금 늦게 시작했지만, 예. 자, 그 다음에, 이분은 어떻게 방송 있을 때 잘 참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또 가장 기본되는 지점에서 질문이 들어오니까 답을 해드립니다. 축전기가 충전될 때 왜 전류가 감소되느냐? 물로 비교해 봅시다. 축전기의 충전과 방전 케이스를 보면 물 탱크가 있고 상수원이에요. 항상 일정하게 물의 수위가 유지되면서 물이 들어오는 거죠. 높이가 딱 유지되면서 물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물 탱크를 갖다 놓으면 이 지점과 이 지점의 수위 차에 따라서 물의 흐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을 때는 물의 흐름이 시간 따라 어떻게 가느냐 보면 처음에는 수위차가 엄청나니까 아주 강하게 들어오다가 차오를수록 차이가 점점 줄겠죠. 그러면 점점 줄면서 전류가 안 들어온다. 나중에는 꽉 차버렸다라고 하면 수위차가 전혀 없어지니까 제로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전지가 있고 축전기가 되어 있다면 흐르는 이유가 전위가 여기서 0V라면 여기가 0에 출발해서 이 부분이 V까지 올라갑니다. 왜? 이 지점이 마이너스로 대전되고 이 지점이 플러스로 대전될 거니까 이 두 지점으로만 보면 여기가 전위가 높고 여기가 전위가 낮은 그 상황에 출발해서 이 지점의 전위가 쫙 올라가서 이거하고 똑같아져 버리면은 전류가 안 흐르겠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하를 봅니다. 전하. 그러면 처음에는 물이 흘러 들어오니까 점점 쌓이니까 이 전하의 흐름을 Q로 보면 T. 점점 흘러 들어오다가 멈추겠죠. 그럼 그 순간순간의 전류의 흐름을 보면은 그 순간순간 전류 흐르면 처음에 팡 하려다가 점점 사라지는 거죠. 그런 전류를 적분을 해버리면 Q가 되고요. 거꾸로 전류는 이거 Q를 시간당 미분으로 가면 됩니다. 나눈 거. 이 기울기가 V고, I고, 기울기가 점점 준다. 그 다음에 이 면적이 점점 준다. 뭐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축전기가 충전이 되는 이유는 전위차가 생겨서 전류가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충전, Q가 생긴다. 그래서 전류가 흘러 들어오는 것은 전위차. 그럼 처음에는 엄청 컸다가 점점 이 수위차처럼 아주 작다가 점점 올라가면서 전위차가 점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위차가 이만큼이다가 이만큼으로 점점 줄로 들어가면서 흘러간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축전기의 충전이라는 흐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 그런 질문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질문이 있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기출문제 중에서.
점전화 가지고 부도체 구로 따지는 이런 거에서 반지름 R이었고요. 그럼 여기서 이 지점에서의 전기장의 세기를 구하라. 이 지점 중심이고. 그러면 부도체니까 요 축을 중심으로 요 안에 있는 애들만이 요 A 경우에는 요 점이니까 그 안쪽은 그 안쪽 부도체 안쪽에도 전기장이 있습니다. 그럼 부도체 안쪽에 요 지점의 전기장은 누가 결정하느냐? 여기서부터 반지름 R 안에 있는 얘보다 반지름이 더 작은 부위에 있는 것들이 전기장을 만들죠. 가우스 법칙. 바깥쪽에 있는 애들은 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안쪽에 있는 가우스 평면을 잡으면 그 테두리의 전기장의 세기는 그렇게 구합니다. 그 안에 있는 총전하가 만드는 그 지점에 대한 전기장이라고 구하는 거죠. 바깥쪽은 어차피 여기 모여 있는 것이 이만큼 외부에다가 하니까 총전하가 여기하고 똑같다. 왜? 구나 점전하는 외부에서는 전기장의 모양이 똑같으니까 방사선 모양이니까 이 모든 전하가 한 점에 모였다고 치면 요만큼의 거리 이상의 전기장의 색이 점전하로 변신시켰을 때 요 점에 있는 점전하가 만든 전기장과 구에 있는 전기장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구 전체를 봤을 때 그 안에 있는 거면은 안쪽은 이 바깥쪽 애들은 전기장을 안쪽에다 만들 수가 없습니다. 가우스 법칙에 의해서 어떤 가우스 평면을 구했을 때 그 안쪽에 있는 총 전하량이 그 테두리에 전기장의 세기를 구한다, 만든다라고 해서 A쪽은 안쪽에 있는 그 반지름 안쪽에 있는 내부의 전하를 가지고 전기장을 구하고 얘네들은 그냥 외부니까 총 전하를 가지고 구합니다. 자, 뭐 그런 지점이 하나 더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면 아주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원심력, 구심력의 차이는 뭡니까? 얘는 가짜 힘이고요. 얘는 진짜 힘입니다. 그럼 이 둘의 관계를 뭐라 불러요? 관성력이라고 부르죠. 구심력은 실제 힘입니다. 근데 힘이 아니라 얘들은 운동을 힘이라고 정의하자라고 해서 설명한 거죠. 그래서 어떠한 힘이 구심력 역할을 한다라고 설정하고 말을 하고요. 아니면은 그 힘을 받으면서 원운동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얘들을 이제 관성력을 바꾸는 게 원심력이죠. 그러면 세 번째 지점이 그 힘과 원심력이 평형이다라고 설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고심력이 역할을 한다와 원운동을 한다는 똑같은 말이고, 원심력이 되면 이제 실제 힘처럼 이제 작동을 하는데 그 케이스는 전부 다 평형을 이룬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구심력과 원심력이 동시에 나타나요? 아니요. 구심력의 관성력이 원심력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씁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이게 있고 누구한테 이거 있어요? 외부에서 보면은 구심력이 보이고 그 원운동하는 지점에 들어가 버리면 원심력이 생깁니다. 지구가 있고 인공위성이 있다고 쳐요. 그럼 이 인공위성은 지구로부터 인공위성이 무슨 힘을 받아요? 예, 만류력을 받죠. 만류력을 받으면서 원운동을 한다. 만류력이 구심력을 한다. 만류력이 원심력과 평형을 이룬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식을 쓰기는 G에 R제곱분의 MM 만류력이 원운동한다. 어떤 형태? R분의 MV제곱이라는 원운동을 하기 때문에 원운동은 FMA가 아니라 F는 MR 오메가 제곱 혹은 R분의 MV제곱 이렇게 나가는 거죠. 혹은 구심력은 그냥 원운동한다의 표현이 다른 거고 중력의 만류력에서 원심력이 이쪽이다 해서 서로 평형이다 해서 평형 이렇게 써도 되는 거죠. 그래서 잘 추론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 예, 뭐 늦었지만 어쨌든 알찬 질문들이 같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번 주에 질문을 올리셨는데 대략 이 정도 흐름에서 대답을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정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추가 질문이 없다면 오늘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 매주 11시 30분에 하고요. 다음 주나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이번 주에 할 질문 금요일 정도 혹은 토요일 직전까지 제가 받아서 어떤 질문들이 올라올 건가, 이제 어떠한 대답을 해줄 건가를 대략 한 주 동안에 모인 걸 가지고 방송을 할 거니까 방송의 내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웬만하면 11시 정도에
준비를 하고 11시 반에 방송하는 거로 하고, 그 다음에 질문은 금요일 정도에 제가 올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요러요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하겠습니다. 라고 예고를 올리고, 방송 촬영을 하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실시간으로 참여하면서는 많지는 않습니다. 한두 명 참여하니까. 자, 그 정도로 해서 예고를 하고, 요 문제 들어온 질문 가지고 제가 답을 뭐 할 거냐를 예고하고 진행할게요. 자, 온라인 스타디 6회, 이렇게 마칩니다. 6회쯤 하니까 이제 대략 어느 정도 할지 감이 잡히죠? 그래서 한 5분, 10분 정도 제가 투자해 가면서 한 문제 설명해 드립니다. 문제를 우선 예고를 하고, 솔루션 올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